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은 오늘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오늘도 분석과 함께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래도 힘내면서 계속해서 뉴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시면 지금 천일고속과 같은 종목들 9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계속해서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에서 상한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중일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가 회복을 하려면 6년에서 1년은 걸릴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서 테슬라가 4% 상승 마감했는데 이 뉴스까지 종합적으로 오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주의보 주의를 해야겠죠. 천일고속 지금 또 상한가입니다. 무려 9거래일 연속 상한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천일고속뿐만 아니라 동양고속과 같이 땡땡 고속과 같은 종목들 지금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 이슈 속에서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한신공영, 코칩, 링크솔루션과 같이 시총이 비교적 작은 종목들이 활발하게 순환매 속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 강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다 보니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강세장에서 나온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적거나 그리고 실적은 전혀 상관없고요. 어떠한 이슈나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천일고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땅이 제일 많다라는 이유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한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뒤를 잇는 종목이 없을까를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들, 동양고속, 한신공영, 대성산업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연계해서 상승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시총이 적은 이제 건설사들도 이제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상지건설이나 동신건설도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적은 그리고 주식수가 적은 이게 어떻게 보면 품절주입니다. 천일고속 자체가 유통 주식수가 100만 주가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수급이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계속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승을 했던 코칩도 85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링크솔루션도 557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적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수급은 시장에 상당히 많은데 이슈 하나를 가지고 이제 부양을 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한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엔 쉽지가 않아서 그냥 안전적인 대형주를 하시는 게 그래도 강세장에 있어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3번의 선택이 좀 고생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일 갈등 속에서 일본 관광업계가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가지 팩트들을 가지고 왔는데 중국발 호텔 예약 건수가 57%나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숙박 예약 건수도 50에서 70%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을 좀 보니까 결국에는 회복을 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을 걸릴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일본 관광업의 반사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속에서 여행주 강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 플로우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프랑스 측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G7에 초청하는 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끝나지는 않을 듯 보이는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지금 뭐 관련주로 호텔, 여행, 카지노 등등등 여러 섹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여행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었던 작년에 여행객들이 한 700에서 800만 정도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한 10%에서 20%만 우리나라가 온다라고 하면 70만에서 한 15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 특수,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비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일단 소비 유통주들이 가장 1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백화점 관련된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나름 주가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면세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그런 이제 면세점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좀 BEP 수준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놨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소비 유통 관련된 부분에서는 올리브영의 CJ,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 GS 리테일, 롯데쇼핑 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업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소비 유통, 그리고 일단 그리고 중국이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뭐 일본의 뭐 소재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포토레지스 같은 거 우리나라가 당연히 대신 수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뭐 동진세미키라든지 소울브레인 같은 뭐 이런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읽다가 좀 깜짝 놀랐던 게 CJ 올리브영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초부터 11월까지 오프라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유통주들 좀 수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 지켜보도록 하고요. 새벽에 나온 이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죠. 테슬라가 무려 4%나 간밤에 올랐는데 상승의 촉매가 됐던 뉴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로봇 산업 성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고,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초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좀 로봇주로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나라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좀 반응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좀 섹터 내에서도 봐도 종목별로 순환매가 활발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궁금한 건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될지,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 강한 뉴스 속에서 모든 종목에 가는 장세가 연출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모든 종목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연초부터 많이 올랐어요. 로봇 관련주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대기업과 같이 연계를 같이 하는 종목들은 이미 연초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갭으로 뜰 수는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다. 그럼 이제 어떤 로봇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느냐?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과 같이 궤를 하는 종목들이 연초부터 올랐고, 그리고 이 로봇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싼 그 부품이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런 점에서 액추에이터를 만들었었던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최근에는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 로봇 관련된 사업에 점차적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스멀스멀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결국엔 현대차 생산 라인에 본격적인 로봇을 투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현대차 계열의 로봇 관련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HL 그룹 쪽, HL 홀딩스라든지 HL 만도가 최근에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했고 로봇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DIT라든지 그리고 SJG 세종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재화를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좀
가열차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현대모비스나 뭐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현대위아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 그런 휴머노이드나 뭐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품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안정적인 밸류체인의 현대가 계열에 속해 있는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로봇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로봇주 투자에 있어서 좀 걸렸던 게 실적이 찍히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만약에 뭐 다른 사업을 잘 탄탄하게 구축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진단 들어봤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국 상무부 발언에 어제는 또 원전주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고 또 삼성물산과 삼성에피스홀딩스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배경 지배구조 개편 때문인지 여러 추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더 자세히 진단을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낸드 매출 3분기에 16.5%나 증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낸드 관련된 내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원전주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발언, 뭐 로봇주뿐만 아니라 어제는 원전주의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미리 겨울잠을 좀 잔 섹터가 바로 조방원 아닌가 싶긴 한데 원전주 이렇게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이제는 봐야 되는 섹터인지 추가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어제 뉴스를 통해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원전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원전 수주가 얼마만큼 빠르게 형성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40년간 원전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건설을 한 그런 역량을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스멀스멀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1기, 한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도 그렇다라고 하면 수주가 우리나라 쪽에 본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뭐 이런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키 맞추기 현상으로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던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제 뭐 한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진 종목은 한 20-30%는 하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조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상승이 어느 정도 오늘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역시나 뭐 이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체코라든지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뭐 이런 쪽에 수주에 대한 공백이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느냐? 역시 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SMR까지 연계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진단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단연 특징주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에피스홀딩스인데 어제 저희가 이미 좀 보여드렸던 차트긴 합니다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금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라희 여사가 이재용 회장에게 지분을 한 1% 정도 증여했다는 소식 속에서 삼성물산이 9%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9% 급등에는 역시나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건지 좀 궁금하고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24% 상승했거든요. 긍정적인 리포트, 하나증권 리포트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반응이 셌던 건 역시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배구조 개편이 그만큼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홍라희 여사가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은 역시 이재용 회장에 대한 힘을 더 실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가 안정적으로 이제 변환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그룹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라희 여사가 왜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했느냐?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판단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결국 핵심은 진짜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그러면 양호하게 연결되어 있을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룹주는 삼성전자다. 근데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대주주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고요. 한 8% 정도 되고 삼성물산이 5% 정도 돼요. 근데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또 삼성물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지배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삼성생명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제 뭐 이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은 좀 팽당할 가능성이 높으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물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지분이 5%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주식 자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이익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무조건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역시 이재용 회장님의 결국에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배당을 또 잘 손봐야 될 것 같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통과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딸려 있는 식구들 바이오 업체들이 실적이 나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에피스 홀딩스도 자회사격으로 일단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신약 개발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5공장 완료됐고 뭐 7공장, 8공장까지 계속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수익은 당연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R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보면 삼성물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배구조 안정을 통해서 뭐 다양한 그룹사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꿈이 아니다.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내러티브가 착착 쌓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시듯이 삼성그룹 내에서의 토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자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저는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픽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굳이 우선순위로 정해드리자고 하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에피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 뭐 이런 정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